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확실한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 국민적인 거리두기 노력을 감안할 때 지난 8월 연휴 이후와 달리 귀성 귀경길 정체는 평상시 주말 수준이었습니다. 좌석 판매 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7%, 55% 감소했습니다. 다만 항공은 1.2% 증가하였고 이는 연휴 기간 여행객 증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수복도 점점 교묘해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되었습니다. 중국말로 전화 오는 거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 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실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특별 방역 조치가 철저히 시행되었으며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인데요. 올해 8월까지 이 스미싱 탐지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307.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드론과 암행 순찰자 등을 활용하여 교통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 덕분에 일평균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약 37%와 약 45%가 감소하였습니다. TV 제리 라디오 정보센터 KBS 부산입니다. 리포터 정보 탐방 시간입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17만여 명.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비대면 추석을 보내는 가정이 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도 함께 증가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더 교묘해지는 이 보이스피싱 어떤 형태들이 있는지 또 예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재현아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현아입니다.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로나19고요. 그렇죠. 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저도 작년에 서울지방검찰청이라는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예, 네. 예. 저도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한번 전화를 받아서 네. 깜짝 놀랐었죠. 저도요. 네. 막상 받으니까 당황하게 되는데 그래도 일단 끊긴 끊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수법도 점점 교묘해져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하기 쉽다고 합니다. 네.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대처하는 방법도 제가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추석 직접 이제 고향에 가지 못하고 그냥 명절 선물을 대신 이제 보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추석 이후에 어떻게 뭐 이렇게 조금 그쵸. 늦추다 보면 이제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뭐 어눌한 중국말로 전화 오는 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인 이 스미싱 사기가 문제입니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를 대량으로 전송한 이후에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서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인데요. 올해 8월까지 이 스미싱 탐지 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378% 증가했고요. 우와, 거의 네. 4배네요. 네,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안영봉 계장의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기 신상을 알고 전화가 오면 저 사람이 실제로 금융기관이 맞구나,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맞구나라고 속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자기 신상을 알고 오면 거기가 정식 기관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들이 내가 속고 있다는 인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범죄 행위자들의 다양한 수법을 다 알고 예방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간단한 명제, 무엇을 하면 사기다라는 식으로 가야 피해자분들이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이 정신을 없게 만들어요. 계속 전화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전화하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계감을 가지다가 조금 지나면 경계가 풀려버려요. 그냥 끊어버리면 돼요. 제일 좋은 건 끊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자꾸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피해자들이 이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것도 뭐 자녀 이름 이제 되면서 뭐 네. 연락 오고 위급한 상황이다 막 이러면 네. 뭐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뭐 걱정이고 네. 거기에 막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스미싱 문자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네, 크게 4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택배 관련, 그리고 공공기관 사칭, 지인을 사칭한 선물 관련, 그리고 코로나19를 사칭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입니다. 이걸 그냥 들으시면 나도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실 텐데 이게 문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배송센터와 이름이 적혀 있고 고객님 주소 정보가 맞지 않아서 변경 후에 상품을 배송합니다 하고 밑에 인터넷 주소가 나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공공기관 사칭은 그냥 딱 4글자 민원조회 이렇게 하고 밑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2020년 국민건강검진 통지서 내용 보기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제 주소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보통은 다 하게 네, 되죠. 건강검진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한가위 이벤트 당첨돼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당첨 즉시 확인해 보세요. 추석 연휴 소소하지만 함께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하단 주소가 있고요. 또 코로나19 관련으로는 전염병 발생 마스크 무료로 받아가세요. 10월 추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밑에 주소 이렇게 문자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오면 그 주소를 클릭을 어떻게 안 하냐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모르는 건 무조건 하지 마시라. 그게 확실하지 포인트입니다. 않은 건. 맞습니다. 뭐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 승차권, 공연 예매권 증정 뭐 이런 문자 속에 인터넷 링크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자가 왔다면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된 앱 마켓을 통해서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하거나 또 백신 프로그램 설치할 수 있고요. 또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114에 전화를 해서 소액 결제를 차단하고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금융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네. 하여튼 모르는 번호 뭐 인터넷 주소 뜨고 뭐 이러면 절대 클릭하지 마시라는 거. 네, 절대 다시 클릭.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유형이 바로 대출 사기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게 내가 어느 은행에 얼마를 대출 받았는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참. 그러면서 여기서 대출을 받으셨는데 더 이율 낮은 걸로 옮기라고 하면서
돈을 옮기라고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다 보이스피싱이고요. 또 갑자기 나는 결제한 적이 없는데 결제 문자가 오는 겁니다. 얼마가 결제됐다. 그래서 전화를 해보면 그게 다 해킹 당한 거라고 하면서 돈을 이체해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다 보이스피싱이니까 일단 돈을 움직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모두 의심을 하셔야 한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만난 사례자가 대출 사기 피해자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자 왔고 뭐 저축은행이라고 이래갖고 대리를 하면서 왔더라고. 그래 돈도 필요하고 돈도 빌리려고 하다가 뭘 핸드하면서 돈을 300만 원 보내라고 400만 원 보내라고 이러고 다 날리고 사람 전화도 안 받고 그러고 그러면 ATM기에 가서 직접 붙이신 거예요? 예, 저 자기들 그걸 주더라고 그거 계좌번호를 주더라고 그거. 그럼 내가 빼갖고 현찰로 갖다 이어가고 이러고 이제 그건 돈 1,700만 원 가되는데 그래 경찰 신고해갖고 범인을 잡아갖고 이었는데 나한테 돌아보는 못 봤는데 계좌번호 추적하니까 돈 2,000원도 남았다 하대. 근데 그것도 이제 나한테 온 게 돈 1,000원 돌아갔대. 아 진짜 이 어려운 게 뭐 사람을 죽겠더라고. 요새 다른 사람 많거든요. 공이 전화 이거 문자 이거 오면 막 저축은행 이래갖고 딱 왔다 어린같이 그래 막 문자도 왔고 손 가짜배기 가고 돈을 금방 대출 해줄 거지 하면서 또 뭐가 안 돼가 또 안 된다 하고 뭐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돈이 300만 원 더 보내라 하고 또 보내라 하고 400만 원 보내라 하고 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또 뭐 재난지원금 준다, 뭐 네. 어떻게 한다 이러면 정말 솔깃하게 되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이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은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112뿐만 아니라 182번으로 전화를 걸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내가 이체한 그 계좌 또 어디로 입금했는지 은행으로 전화를 하시면 은행에서 지급 정지라고 해서 계좌를 정지시킵니다. 근데 신고를 할 때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안영봉 계장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게 소위 말하는 대출 사기형인데 저금리로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상공인들은 다 한 번쯤 유혹을 가집니다. 대환 대출이나 금리를 바꾸는 경우는 반드시 은행 창구에서 그 상담을 합니다. 전화하는 사람이 전화라도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다 넘어가거든요. 저금리나 대환 대출은 은행 창구에서 반드시 상담을 한다. 이 명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요즘은 또 한 단계 더 수법이 더 증가한 게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려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를 전화를 하든 그런 콜센터들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돈 관련된 상담을 하다가 그 어떤 금융기관을 확인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전화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자기 전화로 하면 자기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려있기 때문에 112를 누르든 113을 누르든 중국 총책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화기로 확인 전화를 하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킹당한, 그러니까 그 피해를 당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네요. 네, 저도 그러니까 처음 알게 됐어요. 저도 이건 처음 알았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려서 그걸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네, 거. 맞습니다.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금융권, 전 금융권에 해당이 됩니다. 지연 인출 이체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현금이 송금이나 이체된 통장에서 누군가가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출금하고 이체할 때 이를 30분 동안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에 이 사기범 통장에 지급 정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또 지연 이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과 송금 착오와 같은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체를 했을 때 본인 고객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소 3시간이다라고 했으면 지금 입금을 하면 3시간 이후에 그 돈이 입금이 되고 송금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최소 3시간 이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는 사기를 인지하는 일이 생긴다면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정 방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이런 인터넷 주소는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네. 혹시나 뭐 지인의 그 문자였다.
뭐 톡이 왔다 이래도 한번 통화로 네.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피해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미 해킹된 휴대전화로 신고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빌려서 네. 그걸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네. 대출 상담 이런 건 반드시 은행에서 면대면 그러니까 만주 보고 네. 면대면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 보이스피싱 서류가 진짜인지 알려주는 콜센터를 열어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으로 연락을 하면 담당 수사관들이 이 보이스피싱 사용된 검찰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에 이 검사실 소환과 조사 여부를 안내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번호로 받은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셔서요. 010-3570-8242 010-3570-8242 번호로 보내면 서울지검의 담당 수사관들이 연중 무휴 24시간 상담을 해줍니다. 이 제보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 과정에서 만약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이 번호를 누르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미 그 피해가 이제 감지된,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면 안 된다. 네, 이걸 절대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신고하시고 번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10-3570-8242번. 네. 네. 근데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은 돈을 혹시나 뭐 벌써 갔다면 네.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러면 혹시나 그래도 이거 신고하면 그 돈을 찾을 수 있을까? 네. 아니면 그 나쁜 사람, 사람. 가해자를 찾을 수 있을까? 뭐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피해 접수가 되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사건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통장 인출책이나 이 전달하는 사람은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CCTV 추적에서 대부분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돈을 가지고 간 그 나쁜 사람들은 뭐 텔레그램이나 메신저로 움직이다 보니 잡기가 쉽진 않은데요. 근데 잡히는 경우를 보면 다 이 내부 조직원들의 배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보를 경찰한테 넘기면 형도 감면해주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비록 인출책이나 전달책을 잡아서 내가 형 감면해줄게. 많은 정보를 이야기해라. 이렇게 회유하고 압박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내가 신고해서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소중한 신고 하나하나가 모여서 또 다른 2차 피해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반드시 또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이런 이제 피해를 입으셨으면 신고를 해달라는 거. 네. 네, 오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 예방법도 취재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리포터 정보 탐방이었고요. 이어서 30초 시민 발언되죠? 네, 부산 시민들은 어떤 뉴스를 관심 있게 봤을까요? 시민 패널 내가 뽑은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제는 뉴스 녹음을 해야 돼요.